최용신 변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변분법 심화 네 번째 시간으로서 최속 강화선하고 구면상에서 측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속 강화선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브레키스터 크로운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제야. 최속 강화선에 대하여 역사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임의의 공간상에서 P1점이 있고 P2점이 있습니다. 이때 물체가 P1 지점에서 P2 지점으로 이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해야 시간이 제일 작게 걸리겠는가? 이것이 바로 최속 강화선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어떤 곡선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곡선이 어떤 형태가 되어져야 이쪽에 있는 물체가 여기까지 올 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려서 오겠는가, 그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턴은 금방 풀어버렸다고 해요. 자, 우리도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있던 물체가 여기까지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면서 내려올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변분법 문제라는 것을 직감하셔야 됩니다. 변분법 문제에는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곡선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구해내는 것이 변분법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건은 여기에 있는 물체가 여기까지 이동함에 있어서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이동 경로는 어떤 형태의 곡선이 되어지겠는가, 그것이 바로 최속 강화선 문제예요.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할 거야. 첫 번째, 이 곡선상에서는 물체가 내려올 때 마찰은 없다. 두 번째, 물체는 내려오면서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서 내려온다. 그 두 가지 가정이야. 마찰 없고 회전 없이 내려온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물체에 대하여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그 시간에 대한 공식을 이끌어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F는 ma,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왜? 운동방정식을 풀어야 시간과 변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고로 F벡터는 m dt분의 dv 벡터야. m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지요. 이쪽 양쪽을 변이 dr로 스칼라 곱해 주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식 양변에 닷드 dr 또 닷드 dr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분 변수가 뭐야? R벡터죠. R벡터.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또 똑같이 적분을 해 주겠습니다. R벡터의 초기 위치는 P1점. P1점은 원점으로 삼겠어. 0,0. 그 다음에 R벡터의 나중 위치는 P2점, 즉 X2, Y2 이렇게 되어지겠지요. 이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F.dr 이것은 실제 작용하는 외력이 물체에 어떤 외력이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또 하나 작용한 것이 뭐예요? 수직항력이죠. 수직항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닷dr 해줬어. 여기에서 수직항력 n하고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하고는 서로 각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90도가 되어지죠. 만약에 여기에서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순간에 있다. 이 물체의 질량은 m이야.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아랫방향으로는 중력으로서 mg의 y 캡 그렇게 되어져 있죠. 왜냐? y방향을 아랫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표면으로부터 받는 외력은 수직항력이 있지요. 이 수직항력하고 물체가 내려오는 이동 경로하고는 수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항력 닷드 물체의 변이 dr 또는 물체의 미소 이동 경로 dr 벡터 이것하고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m 벡터 닷드 dr 벡터는 제로가 되어져 버리고 고로 남는 것은 mg의 y 캡 이것만 남고 닷드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dr이라는 것은 2차원 xy 좌표계에서 dx의 x캡 플러스 dy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다트 프로덕트로 스칼라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만 곱해주죠. 고로 mg하고 여기 y 방향하고 같이 있는 dy 이것만 서로 곱해지게 되어지겠다. 그 다음에 우변을 계산해 봅시다. mdt분의 dv 다트 dr 벡터 mdt분의 dv 다트 dr 벡터는 여기에서는 이 dt가 이쪽으로 이동해도 되죠. 전미분 관계에서는 서로 이동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가는 미분 계수 정의 자체를 잘 보면 되죠. 고로 이 dt를 이쪽으로 이동시킨 것이 이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dt분의 dr 이것이 v벡터가 되어지죠. 속도. 그렇기 때문에 mdv 다트 v벡터 그렇게 되어지고 얘와 얘를 서로 바꿔서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지죠. v 다트 dv.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 mdv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dv 제곱이라는 것은 d 해놓고 이 v 제곱이라는 것이 뭐예요? v 다트 v 하면은 v 제곱이 나오죠. 고로 v 다트 v를 미분해주면은 앞에 거 미분 dv 다트 뒤에 거 살리고 플러스 앞에 거 v 살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dv. 고로 이것은 이 v 다트 dv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여기서 v 다트 dv 여기서 v 다트 dv는 같기 때문에 v 다트 dv는 2를 요리 넘기면은 2분의 1 dv 제곱 그리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2분의 1 dv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m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은 여기 일식을 이러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적어 주겠습니다. 먼저 양쪽을 똑같이 적분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dr을 내적해준 일식의 좌변은 mg dy 그렇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mg dy 적고 우변은 2분의 1 mdv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mdv 제곱 그렇게 적어 놓고 여기서는 적분 변수가 y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y1부터 y2까지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2분의 1 dv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v 제곱이 초기 위치에서는 v1 제곱 나중 위치에서는 v2 제곱 그렇게 해주면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초기에는 이 물체의 속도가 제로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 물체를 잡고 있다가 손으로 딱 놨을 때 이 지점까지 이동시키고 싶어. 그럴 때 이쪽이 어떤 경로가 되어져야 얘가 제일로 빨리 이동하겠는가 라는 최소 강화선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조건은 x1, y1 이것은 원점인 0,0이고 또 초기 속도도 뭐야? 제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좌변을 계산을 해 보면은 mg y2-y1 그렇게 되어지고 우변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앞에 있는 것은 상수죠. 2분의 1 m은 상수야. 그러면 dv 제곱은 v 제곱으로 적분을 하는 거죠. v 제곱으로 적분을 하기 때문에 이 상수에다가 v 제곱을 곱한 2분의 1 mv 제곱이 적분 결과예요. 그래서 v1 제곱부터 v2 제곱까지 적분 구간을 정해주면은 이것은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이 되어지는데 v1이라는 것은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것이 날아가고 여기에서 y1도 뭐예요? 최초에는 원점에다 놨다겠죠. 그것은 0,0이기 때문에 y1도 제로이다. 그러므로 남는 것은 mg y2는 2분의 1 mv2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좌표를 x2, y2 이렇게 놨는데 지금부터서는 x2, y2 이것을 임의로 우리가 선정한 좌표이기 때문에 x, y 이렇게 두겠습니다. 고로 여기에서 mgy2는 2분의 1 mv2 제곱 이것은 mgy는 2분의 1 mv 제곱 그렇게 되어지겠다. 이 식으로부터 v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gy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v라는 것은 뭐예요? 속력이지요.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요. 속력이기 때문에 크기만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제거하고 루트 2gy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질량 m이 P1 지점, 즉 원점에서부터 P2 지점까지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시간 T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속도분의 미소 경로 이것을 적분을 해주면 되어지죠.
여기서 DL이란 것은 질량이면 물체의 미소 변이의 변이긴 변이일지라도 지금은 크기만 논의하기 때문에 DL이란 것은 절대치 DR 벡터, 즉 변이 벡터의 크기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변이 벡터의 크기 또는 DL 이것은 XY 좌표계에서 루트 1 플러스 Y 닷의 제곱에 DX 이렇게 된다는 거 많이 했지요. 고로 이 T를 다시 적어주면은 인티그랄 해놓고 V 대신에 이쪽에서 루트 2gy 적어주고 그 다음에 DL은 이것을 그대로 적어줬다. 루트 1 플러스 y 닷의 제곱에 dx. 이것은 상수 루트 2지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줬지요. 여기에서 이제 이쪽 부분을 극치로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독립변수는 x잖아요. 그런데 이쪽에가 뭐가 없어? x가 지금 없잖아요. 비적분 함수 라지 f에 x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 제가 누차례 얘기했죠. 이러한 경우는 x 닷대를 dy분의 dx로 놓고 x 닷대 y 닷는 1 그 관계를 사용을 해서 이것을 다시 독립변수가 y인 걸로 고쳐주지요. 즉 말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관계를 집어넣냐면은 x 닷대를 뭘로 둡니까? dy분의 dx 그렇게 두게 되어지면은 dx란 것은 x 닷대 dy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dx를 여기에다 대입을 해요. 또한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적에 x 닷드 y 닷드 이것은 뭐야? 1이 되어지기 때문에 y 닷드는 x 닷드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쪽의 y 닷드에다가 x 닷드분의 1을 넣고 계산을 해주자. 그러면 dx 대신에 x 닷드 dy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y 닷드 대신에 x 닷드분의 1을 여기에다 넣고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고로 이것이 이제 극치가 되기를 원해. 이것이 극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피적분 함수 라지 f는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상수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앞 시간들에서 얘기했고, 그러면은 독립변수가 y이고 피적분 함수 라지 f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오일러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지죠. 항상 d 독립변수분의 d 해놓고 파샬 정속변수 닷드분의 파샬 f 해놓고 마이너스 파샬 정속변수분의 파샬 f는 제로. 이것이 오일러 방정식 또는 오일러 라그랑제 방정식이죠. f는 이것이기 때문에 루트 y분의 1 루트 x 닷대 제곱 플러스 1 그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의 f에 x가 없잖아요. x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날아가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것 이코로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수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x 닷드로 편미분 해주면은 루트 y분의 1은 편미분 x 닷드에 대하여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x 닷드로 편미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상수 c가 되어져야 된다.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약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식으로부터 x 닷대인 dy분의 dx를 구하면 x 닷대 dy분의 dx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서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분모 분자를 c제곱으로 나눠줘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마이너스 y분의 y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알파라는 것은 c제곱분의 1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플러스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도 앞 시간들에서 설명했고, 그러면 이 수식에서 dx는 이렇게 되어진다. 여기서 y라는 것을 알파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놓게 되어지면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반각의 공식에 의해서 y가 이것이기 때문에 dy는 이것을 미분하면은 2분의 알파 사인 세타의 d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이쪽에서 알파 마이너스 y는 알파 마이너스 y 대신에 이것을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알파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어지죠. 고로 이제 이 식을 적분해 줍시다.
좌변은 x 플러스 임의의 상수 C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변은 이것을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적분을 해줄 때에 알파 마이너스 y는 알파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y dy죠. y라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넣어주고, dy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고, 고로 다른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사인 세타라는 것은 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이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나머지 d 세타는 그대로 적어주고, 코사인 2분의 세타, 여기 코사인 2분의 세타 서로 약분되어지기 때문에, 또 여기 이 약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알파하고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만 남지요. 그리고 d 세타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을 적분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반각의 공식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을 해주면은 2분지 알파 2를 세타로 적분하면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적분하면 사인 세타, 그리고 임의의 상수 C2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죠. x 플러스 c는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x로 정리하면은 x는 2분의 알파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c2 프라임 마이너스 c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제로가 되어지죠. 이것이 왜 제로가 되어지느냐? 맨 최초에 물체는 원점에 있었다 했잖아요. 즉 말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물체를 원점 x1, y1 즉 0,0에다가 두고 물체를 이쪽까지 이동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y가 제로인 경우는 세타는 이코로 제로가 된 경우가 되어지겠죠. 맨 처음에. 그러면 세타가 이코로 제로가 된다면은 당연히 y는 제로 맞지요. 또한 세타가 제로일 적에는 0 마이너스 사인 0은 0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는데, x가 역시 원점 제로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C2' 마이너스 C'은 0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으려고 했던 것은 이 곡선의 경로거든요. 즉 x와 y를 서로 간에 연결시켜줘 가지고 그 곡선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변분법의 목적.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x와 y가 서로 매개변수 세타에 의해서 관련이 맺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개변수 세타에 의하여 관련 맺어진 x와 y는 어떤 곡선을 나타내고 있냐면은 사이클로이드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이클로이드. 즉 말해서 이러한 x와 y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만약에 y를 위쪽으로 플러스를 잡고 x를 이쪽으로 플러스로 잡는다면은 이것은 어떤 곡선을 나타내? 사이클로이드야. 자, 이렇게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이 그래프를 y축을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지겠죠. 즉 y축이 밑으로 가게끔 뒤집어 놓으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을 나타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험 실습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클릭하셔서 왜 이 곡선이 사이클로이드를 나타내는가, 그리고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 자체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보기를 바라요. 여기서 보다시피 곡선이 어때요? 약간은 굴곡져서 이렇게 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물체를 이동시킬 적에 물체가 최고로 빨리 도달하는 그 곡선은 어떤 형태가 되어지냐면은 말 그대로 사이클로이드가 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을 연결하는 곡선은 사이클로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우리 생각에는 이쪽과 이쪽 경로가 직선 경로를 이동해서 물체가 가는 것이 제일로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약간은 이렇게 되어진 곡선이 시간이 제일로 짧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 조상들의 지혜를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붕을 만들 때에 지붕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면은 빗물이 최대한 빨리 지붕을 벗어난 것이 좋잖아요. 고로 지붕을 만들 적에는 사이클로이드 형태가 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지붕에 있는 물이 빨리 떨어져요. 옛날 기와집을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이 많죠.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기와지붕이 있어갖고 밑에 기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사람이 사는 방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붕 형태가 이러한 사이클로드 형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변분법은 몰라도 경험상으로 어떻게 지붕을 해줘야 물이 지붕에서 최대한 빨리 떨어지겠는가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번 문제는 구면상에서 측지선이 즉 말해서 이러한 구가 있다. 이 구 표면상에서 측지선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초적인 지식을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구 표면에 한 점을 잡았어. 구 표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r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구좌표에서는 세타와 파이에 상관없이 좌표 스몰 r이 라지 r로 일정하잖아요. 이 구 반지름을 라지 r로 적었다고 했을 적에 구좌표상에서는 이 구 표면의 방정식이 스몰 r은 라지 r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 구 표면의 x좌표, y좌표, z좌표를 직각좌표기로 구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라지 r이고 이 각도가 세타죠. 이것을 xy 표면에다 투영시켜 놓은 이것은 r sin 세타가 되어지죠. 이 거리가. 그리고 이 r sin 세타의 x쪽이 r sin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되어지고 y쪽이 r sin 세타 사인 파이가 되어지죠. 고로 이러한 구표면의 한 점은 x좌표는 r sin 세타 코사인 파이, y좌표는 r sin 세타 사인 파이, z좌표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구좌표에서 미소 길이 dl과 최적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x축, y축, z축 상에 구좌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 점을 잡았어. 이 점 같은 경우는 구좌표로 나타낸다면은 거리는 r이고 z축으로부터 각도는 세타이고, 그리고 이것을 xy 평면에 투영시켰을 적에 x축으로부터 각도가 파이가 되어지잖아요. 구좌표에 대한 것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 클릭해서 보세요. 여기에서 dl만큼 미소 이동하였다. 그럴 적에 그 변이는 지금 현재 이쪽 점에서부터 r 방향으로는 dr만큼, 세타 방향으로는 r d세타만큼, 그리고 이쪽 파이 방향으로는 r sin 세타 d파이만큼 미소 변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면 그 미소 변이는 바로 이것이 되어지죠. 이것이 미소 변이 dl이 되어지죠. 이 미소 변이 d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dl 제곱은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l 제곱은 dr 제곱 더하기 r d세타의 제곱 플러스 r sin 세타 d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의 최적은 이것 곱하기 이것 곱하기 이거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dr 곱하기 r d세타 곱하기 r sin 세타 d파이를 곱하면은 r 제곱 sin 세타 dr d세타 d파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구면상에서 geodesic 즉 측지선을 구해보자. 이러한 경우에 구면좌표계로 나타낸 구표면은 스몰 r은 라지 r로서 콘스탄트 일정, 그것이 구표면의 방정식이 되어지죠. 이럴 적에 구좌표에서 구표면을 나타낸다면은 이 dr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여기 보세요. r은 라지 r로서 일정하다 했잖아요. 고로 dr은 뭐 제로가 된다. 이것이 날아가기 때문에 구표면상에서 dl이란 것은 이것을 루트로 씌우면 되죠. 고로 라지 r의 d세타의 제곱 플러스 라지 r sin 세타 d파이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dl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줘야 되죠. 그러면은 d세타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d파이를 끄집어낼 수도 있어. 마치 평면상에서 측지선 구할 적에 dx로 끄집어낼 수도 있고 dy로 끄집어낼 수 있듯이.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둘 다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d파이를 끄집어내면은 이것은 r제곱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루트 바깥으로 r로 빠져나와 버리고 d파이가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쪽은 d파이분의 d세타 그것의 제곱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d파이분의 d세타가 세타 파이의 제곱 그렇게 나타내죠. 여기서 세타 파이라는 것은 d파이분의 d세타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yx라는 것은 dx분의 dy, 파이 세타라는 것은 d 세타분의 d 파이 이렇게 되어져. 마찬가지로 세타의 파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질까? 이것은 d 파이분의 d 세타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첨자로 적어져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오고 크게 적어진 것이 위로 올라가게끔 정의를 해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로 d파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놓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d세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놓으면 이쪽은 1이 되어지고 이쪽은 d세타분의 d파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의 파이의 세타의 d세타. 이때 파이 세타는 첩자가 밑으로 오고 큰 글자가 위로 가기 때문에 d세타분의 d파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구표면상에서 측지선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구표면상에서 거리 DL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양쪽을 적분해 보면은 이제 거리 L이 되어지겠죠. 이미 두 점 간의 거리요. 그것은 인티그랄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끄집어낸 것부터 사용해 봅시다. R 해놓고 루트 해서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최소가 되어지게끔 하는 곡선을 구해내라 그 말이에요. 독립변수를 뭘로 해서? 파이로 해서. 이 식으로부터 피적분 함수 라지 F는 이렇게 되어지고 상수 이것은 오일러 방정식에 대입할 때 날아가니까 빼뿐다겠죠. 그러면은 이걸로부터 독립변수가 파이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피적분 함수는 원래는 파이에다가 또 세타에다가 세타의 파이 이렇게 해야 되죠. 마치 여기에서 독립변수가 x일 적에는 피적분 함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yx, x 그렇게 되어지듯이 여기에서도 독립변수가 파이일 적에는 피적분 함수가 일반적으로 세타, 세타의 파이, 파이 그렇게 적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이쪽에가 이제 뭐가 있냐 없냐 그런 것을 따져줘 가지고 오일러 방정식 제1적분을 사용하든 말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야 독립변수는 파이인데 피적분 함수가 파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즉 이 세 변수에 의해서 피적분 함수가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막상 피적분 함수를 이렇게 봐 보니까 세타 있고 세타의 파이 있고 그런데 파이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오일러 제1적분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독립변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제1적분을 사용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 시간들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어떤 것을 사용을 할 것이냐면은 독립변수를 체인지 해주는 그 방식을 사용을 할 것이야. 아까 여기서도 독립변수를 체인지 해주는 그 방법을 사용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파이의 세타를 d세타분의 d파이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d파이라는 것은 파이 세타의 d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세타 파이하고 파이 세타는 서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에 L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그대로 적어주고 세타의 파이라는 것은 파이 세타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이 세타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그대로 적어주고 이 d파이는 뭐야? 파이 세타의 d세타 그렇게 적어줬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파이 세타를 요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은 이쪽은 1이 되어지고 사인 제곱 세타는 그대로 두고 파이 세타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 세타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 피적분 함수를 골라낼 수가 있죠. 피적분 함수는 독립변수가 세타로 되어졌기 때문에 변수가 일반적으로 파이의 파이 세타, 세타 그렇게 되어야 되죠. 이러한 일반적인 피적분 함수 형태에서 여기서 보면은 루트 1 플러스 파이 세타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피적분 함수의 이 세 개의 변수 중에서 뭐가 없습니까? 자, 세타 있고 파이 세타 있고 파이가 없죠. 파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오일러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세타이기 때문에 d세타분의 d 해놓고 파샬 파이 세타분의 파샬 f 마이너스 파샬 f 오버 파샬 파이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식을 다 적어놨죠. 이렇게 공식을 다 적어놨단 말이야. 이러한 공식을 참조를 해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오일러 라그랑제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고로 이 식으로부터 라지 F를 보면은 파이를 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죠. 고로 이것이 상수가 되어져야 되겠다. 즉 말해서 파샬 F 오버 파샬 파이 세타 이것이 무엇이 돼야 돼? 상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상수. 그러면 이걸 계산해 봅시다. 자, F 이것을 파이 세타로 계산을 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에서 이 2는 약분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약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 식을 파이 세타로 최종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파이 세타란 것은 d 세타분의 d 파이죠. 여기서도 역시 플러스만 취하면은 이 식으로부터 d 파이는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 것에다가 사인의 마이너스 2제곱 세타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얘하고 곱해주면은 사인 세타분의 1이 되어지죠. 고로 사인 세타분의 1을 루트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것은 1이 되어지고 c제곱은 그대로 넣고 이것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기 때문에 코세크 제곱 세타가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분자는 얘를 곱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은 코세크 제곱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 이게 빠졌네. 이 식에서 분모 분자에 c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것은 c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세크 제곱 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얘는 날아가니까 코세크 제곱 세타의 d 세타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세크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이 바뀔 수 있고, 이 식에서 분모는 c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코탄젠트 제곱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c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것을 c1 제곱분의 1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은 c1 제곱분의 1 코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코세크 제곱 세타의 d 세타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적분하기 위해서 코탄젠트 세타를 x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dx는 마이너스 코세크 제곱 세타의 d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일식을 다시 적으면은 분모 c1 제곱 놔두고 마이너스 이것은 x가 코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크 제곱 세타 d 세타 세크 제곱 세타 d 세타는 마이너스 d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 dx. 지금 현재 d 파이를 쭉 계산을 해 와서 결국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d 파이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 주겠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빠졌네.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양변을 우리가 적분을 해 주겠습니다. 고로 좌변은 파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얘를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아크사인 C1분의 X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상수 하나 튀어나오고 여기서 상수 하나 튀어나온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C2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수식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X 대신에 여기에서 치환해 뒀던 코탄젠트 세타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코탄젠트 세타는 C1을 요리 넘겨버리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 둘을 바꿔주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고, 이 식으로부터 이쪽과 이쪽의 양변에 R 사인 세타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R 사인 세타 코탄젠트 세타가 되어지고, 우변은 마이너스 C1 적어주고 R 사인 세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하감수 공식에 의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고려를 해서 다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과 이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사인 세타하고 코탄젠트 세타를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R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이코르 앞에 것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하고 뒤에 것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R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R 코사인 세타는 Z가 되어지죠. 왜? 여기에서 R 코사인 세타는 Z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Z. 그리고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는 X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는 Y가 되어지죠. 고로 Y. 그러면은 이 식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Z는 C1 사인 C2 X 마이너스 C1 코사인 C2 Y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것을 적어주면은 어떤 형태가 되어지냐면은 Z는
ax 플러스 by 그런 형태가 되어지잖아요. 얘가 이것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나타내고 있죠. 즉 이 수식은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참 궁금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면상에서 측지선이 뭘까 그것을 계산을 해 왔는데, 측지선을 계산해 보니까 나온다는 것이 측지선이 나온 것이 아니고 평면의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것이 뭐예요? 이러한 구면상에서 측지선을 계산을 했지요. 그런데 구면상의 측지선을 계산을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쭉 계산을 해 왔는데, 구면상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r제곱,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측지선을 구해 보니까 그 측지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의 방정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해. 여기에서 XYZ는 여기에서 XYZ하고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면상에서 구표면을 형성을 하고 있는 좌표 XYZ하고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상에서 그 평면을 이루고 있는 좌표 XYZ는 서로 어때? 같죠? 즉 말해서 원점을 통과하는 이 평면상에서 XYZ하고 구면 표면에 있는 XYZ는 같은 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표면에 있는 점으로서 평면의 방정식하고 같이 있는 그 점들은 무엇이 될까? 바로 이러한 구면상에서 원점을 통과하는 이미 이 평면 있죠. 이 평면을 제가 이렇게 그려 놓겠어. 이 평면이 가로지르는 구표면상의 점들이 되어지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원이 되어지죠. 대원이 뭘 대원이라 그래? 공이 있다면은 그 공을 칼로 싹둑 자르는데, 칼이 원점을 통과하게끔 싹둑 잘랐을 때 잘려진 구표면은 뭐예요? 원이죠. 즉 말해서 이렇게 딱 잘라 놓으면 이 표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이러한 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원, 바로 이러한 원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러한 반구 밑면을 형성하고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이 무엇이 된다? 이것과 이것의 공통점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표면에서 측지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구를 칼로 구 중심을 통과하게끔 싹둑 잘랐을 때 그 잘려진 표면의 선들이 이루는 그 곡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원이 되어지는데, 그 대원의 일부가 구표면상에서 측지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